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7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네. 오늘이 안 하니까 좀 허전했지? 즐겁던데. 즐겁진 않았을 텐데. 즐겁던데. 자, 오늘의 뉴스 시작할 건데 오늘 5개거든? 좋은 뉴스가 없네요. 오늘은 좋은 뉴스가 또 없네? 없습니다. 아, 근데 얘기했잖아. 좋은 건 뉴스가 될 수 없다고. 음. 자, 그러면은 윤 PD가 좋은 소식 하나 소개해줘. 저의 좋은 뉴스는 드디어 제 차 디젤차거든요. 경유? 너 디젤이야? 근데 경유가 원래 휘발유보다 환경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중고차를 샀는데 어떡합니까? 돈 없어가지고 중고차 샀습니다. 나도 중고차야. 디젤이 더 쌌습니다. 알겠어. 저 거지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좋은 뉴스야?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뉴스야? 사회적 너의 좋은 좋은 뉴스지. 뉴스면은 편집할 거야. 아니 이거는 디젤차 지금 60만 디젤차 차주들한테 지금 욕한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저 어제 승진했습니다 막 이런 뉴스면은 아닙니다. 뺀다고. 아무튼 디젤차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있다. 한동안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쌌는데 드디어 1,900원대 주유소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아주 기쁜 소식이었다. 그래. 야, 우리 뭐 물가 올랐다는 얘기하다가 뭐 떨어졌다는 얘기는 처음 해본다. 원래 늘 2,000원 무조건 넘어 있었는데 드디어 1,958원까지 봤습니다. 좋은 뉴스가 뭐예요? 아니 오늘 할 5개도 너무 절망적인 얘기들이 슬픈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뉴스를 하나 찾아봤어. 기사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나 했어. 뭐냐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은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수술 받아봤잖아. 환자한테 수술 동의서를 받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그 법정 대리인한테 그치.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동의서를. 근데 뭐 가족이 해체된 경우도 있을 거고 1인 가족이라 지금 당장 부를 수 있는 직계 존속 비속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반자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굳이 다시 연락을 해야 된대, 가족한테. 그리고 실제로 가족처럼 몇 년을 같이 산 동거인들일지라도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뭐 한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그 사람의 부모님한테 굳이 연락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좀 희망찬 소식이지. 앞으로는 이제 비혼인 사람들도 많아지고 1인 가구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동성 커플 같은 경우도 훨씬 제도적으로 뭐 동성 혼이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 좋은 소식이지. 근데 이건 기사가 많이 나진 않아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발의가 된 거고 통과가 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추적해서 통과됐는지 여부도 알려드릴게요. 오뉴래. 네. 자, 그럼 이제 슬프고 절망적인 뉴스 5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읽자. 첫 번째 뉴스 대우조선해양 사태 쟁점은. 두 번째 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그만. 세 번째 뉴스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적 채용. 네 번째 뉴스 탈북 어민 북송 논란 친구 권력 충돌. 마지막 뉴스 이상기후 덮친 유럽 지구가 아파요. 진짜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네. 원래 이랬나 우리? 아니 세상이 요 지경인 거니?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대우조선 해양 사태 쟁점은 이거 기사 많이 나더라. 아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오늘로 지금 50일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 파업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 일단은 지금 파업의 주체는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조들이다. 그러니까 원청이 대우조선 해양이고 밑에 하청들이 있겠죠. 원청이랑 하청이 뭐야? 그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일을 하청들이 하는 구조인 거죠. 원청은 하청들한테 일을 뿌리고 그 하청이 일을 하는 건데 그 하청이 여러 개가 있는 구조이다.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원청 회사가 있고 하청 회사가 있어. 하청 회사가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원청이 하청 회사한테 일을 주면 결국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청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하청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라는 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을 준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다. 지금 대우조선 협력사가 22곳인데 여기에서 400여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파업이 진행되는 이 하청노조의 주장은 무엇이냐.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2015년부터 우리 임금을 깎으면서 이걸 위기를 극복하려고 같이 해왔다. 근데 지금 작년에 이 한국의 조선 사업이 아주 대박 흑자를 벌었어. 한국 조선사가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46.3%였어. 너 전 세계에 그만큼을 한 그러니까 거야? 전 세계에서 발주한 선박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이 K조선이 수주를 한 거야. 그럼 불황은 아니었네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왜 불황 시기가 왔었냐면 특히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은 선박 사업이 다 줄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교류가 안 됐으니까 무역 사업이.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줄었는데 이제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제 수주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임금이 우리가 줄여서 생활해왔으니까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임금 정상화를 해줘라 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핵심이 지금 임금 인상을 해줘라 이것과 성과급을 지급해줘라 이거야. 노조의 그러니까 임금 주장. 인상이라는 게 결국 정상화 그치. 시켜달라는 거지. 그치. 보니까 원래는 2015년 14년 이때는 4,600만 원 정도 받았대. 40세 정도가 4,600만 원을 받았는데 2021년에는 한 3,500? 그러니까 줄었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30% 정도가 줄였다. 그렇게 해서 불황을 견딘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사업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이거를 기존대로 올려줘라. 30%를 인상해줘라 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다 노조는. 근데 우리가 계속 물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4년 15년에 4,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500만 원이면 당연히 정상화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렇지.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중요한 거는 지금 파업이 있는 게 하청노조가 하청업체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협상이. 그러니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점거하고 있어 지금. 점거하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 하청업체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이거 돈 준 게 우리가 그 30%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를 고지 곧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사이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준 것이고 또 이게 그냥 특근 같은 거 있잖아. 특근이 없어지니까 돈이 당연히 준 거다. 주 52제 시행으로. 그렇게 지금 하청업체들은 얘기하고 있고 대우조선은 이거 협력업체 노사가 풀어야 되는 거다. 이게 딱 전형적인 실제 사용자 원청이 딱 책임 전가하는 말이네. 그치. 이건 협력업체 노사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고 우리 공사대금 올려줄 여력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없나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데가 여기가 원래 외환위기 당시에 상황이 아주 어려웠었고 그래서 지금 이 국민 세금을 엄청 투입해가지고 겨우 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채권단 관리 체제여가지고 이 사람들도 마음대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력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정부가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고 거제에 직접 갔지. 그리고 정부가 나선다는 얘기는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소리야. 그렇지. 이거 놓고 말 아주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럼. 특히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사태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어. 결국 공권력 투입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은 이 사안에 공권력 투입하는 건 최악의 수다라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노사 갈등만이 아니야. 지금 노노 갈등. 그러니까 노조 대 노조도 갈등이 되고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갈등이 복잡한 거야. 지금 공권력 투입 가지고도 정부랑 민주당이 각을 세우고 있고 그 원청 하청업체,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고 하청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셋도 입장이 지금 다 다르고 근데 거기서 이 방금 윤 PD가 말한 노노 갈등이 뭐냐. 이게 하청업체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 원래 원청의 임직원들은 파업 그만했으면 좋겠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업 중단을 촉구를 하고 나섰어.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어제 바로 민노총 금속노조 5천여 명이 그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영호남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노총 금속노조 사람들은 대우조선 합청업체 파업 지지하는 쪽. 그러니까 이 결의대회가 동시에 열린 거지. 이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은 파업 중단하라라고 결의대회를 연 거고 노동자들 편에 서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람들은 파업에 지지한다라는 결의대회를 동시에 연 거지. 근데 대우조선 이 직원들은 봤을 때 아니 우리 회사 일인데 왜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자기 와가지고 니네가 왈가왈부 하냐. 낄 때 안 그래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금속노조 물러가라 라면서 금속노조를 비판을 한 거야. 그리고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우조선 해양의 임직원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노동조 가입세 입냐? 언론노조? 우리 입사하면 언론노조 가입하잖아. 그것처럼 대우조선 해양에 다니는 직원들도 금속노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자기네들하고 입장이 반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찬반 투표를 통해서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고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우조선해양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대우조선 정규직 노동자 조합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4년 만에 다시 탈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야 완전.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 이 금속노조를 총학생회라고 생각하면은 이 대우조선 지회가 단과된 거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총학 이제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총학에서 거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입장이 다르다 이런 걸 하는 거지. 오케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있을까? 근데 지금 원래 어제 그 입장차가 좁혀졌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대우조선 사태가 아마 다시 장기화될 것처럼 보인다. 파업도 쭉 가고. 어제 실제로 밤 11시까지 이 협상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협상이 중단이 됐고 다시 오늘 10시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원래 처음에 노조가 임금 30%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존에 받던 돈으로 올려줘라고 했었다고 했잖아. 적어도 4,600만 원까지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이거 견해차를 못 좁히다가 사측은 우리 4.5%까지 인상해줄게. 30% 인상을 요구했는데 4.5%. 우리 4.5%까지 인상해줄게. 근데 노조는 아니 그럼 우리 많이 양보해서 5% 인상으로 타협할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4.5하고 5% 사이에서 이제 폭을 좁힌 상황이었는데 뭔가 가능성이 보였던 상황이구나.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손해배송, 그러니까 손배소 문제가 다시 생겨버린 거야. 이 손배소가 무슨 일이냐? 지난 15일부터 이제 파업의 누적 손해액이 5,700억 원이거든.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파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하청업체 노조가 지난달 22일부터 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 큰 배를 점거했어. 개 큰 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그래서 봤다. 이 배를 바다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바다에 띄우는 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멈춘 상황이다. 그래서 손해액이 5,700억 원이니 대우조선 측은 하청업체 노조한테 이거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건 거구나. 소송을 이미 걸려져 있어. 이미 걸려져 있는데 그래서 노조 측이 그러면 우리 이거 협상할 때 너네 이제 기존 소송 모두 다 취하해주고 앞으로도 이런 거 관련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우리 4.5에서 5% 사이에서 협상 트라이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하청업체랑 이제 원청 아니 안 돼. 그거는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임금 문제가 아니라 이 손배소 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생긴 거야. 5,700억 원이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엄청나게 K조선이 수주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익들이 아랫사람들까지 내려오지 않는 걸까? 그게 원청과 하청의 문제지. 그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작업하는 물량은 대부분 1년 반 전에 수주를 한 거다. 그래서 당시의 선가가 그러니까 그 배 만드는 돈이 지금보다 30% 40% 낮았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잖아. 오르기 전이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난해 말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인상됐다.
그래서 선박 제조에 주로 쓰이는 후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판 값이 1톤당 105만 원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이 넘는다. 근데 이거 배 하나 개 큰 배 만드는데 이게 톤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로서는 이 공사비 하는 거를 올려줄 여력이 없는 거다. 회사 입장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노조 측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 노조 측이 원래 30%를 요구했는데 5%로 낮췄잖아. 그 이유를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은 많이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선박에 이 점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0.3평에 거의 한 달 동안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유채한 씨. 유채한 씨인데 이 유채한 씨가 0.3평의 안에 있어. 그러니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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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제곱미터 짜리의 그런 감옥 비슷한 거에서 이분들이 선박 이 작업을 하니까 용접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걸 용접한 거야. 아예 못 나오게. 그래서 이 사람을 빼려면은 그라인더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배변도 하고 다 하고 있다는 거야. 한 달 다리도 넘게. 못 펴겠구나. 그러니까 앉아만 있고 이제 배변 활동은 기저귀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거는 신나 같은 거를 가지고 이나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지. 그리고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이 0.3평 안에서 앉아만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겠지. 근데 이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협상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조 측에서는 많이 양보해서 빨리 타결을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5%까지 낮춘 거다라고 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사실 우리 용산 참사가 용산이 자꾸 기억이 생각나. 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권력 투입하는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온유래. 다음 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그만. 너무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추락해서 사망한 여학생이 지금 추락하고 1시간 넘게 살아있다는 채 방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순서대로 알려주시지요. 이 여학생이 떨어진 데가 3층이야. 그리고 이 남학생이 도주를 한 거지. 피해 학생이 1층으로 추락을 하니까 이 남학생이 여학생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지. 그러니까. 그리고 당일 오후에 체포가 됐는데 이거 왜 체포됐는지 알지? 핸드폰 떨궈서. 자기가 그 추락한 여학생의 옷이나 이런 건 다 다른 데다 버렸는데 자기 핸드폰을 떨궜어. 그러니까 자수가 아니래. 그래. 경찰이 이 핸드폰의 주인을 찾다가 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 피해 여학생은 떨어진 채로 있다가 새벽 3시 49분에 행인한테 발견이 되었어. 근데 이 경찰 조사 결과 1시간 넘게 호흡하고 있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다. 물론 심박은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여학생은 추락했을 때가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을 한 거야. 이게 엄청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나 개인적으로 장도수를 분노케 하는 이유는 피해자 추락 직후에 그 남학생이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면 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게 제정신이야. 일단 처음부터 제정신이 아니지. 맞아, 자, 근데 지금 이 피의자한테 적용된 혐의가 뭐냐? 그 준강간치사 혐의거든. 이 준강간치사가 뭐냐면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줄 몰랐었다. 왜냐하면 고의로 밀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떨어졌는지의 여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이 남학생은 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경찰은 이게 고의로 밀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험을 했고 만약에 남자애가 떠밀었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되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상해죄, 살인죄 차이 얘기 한번 했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지는 거야. 만약에 떠민 정황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준강간살인죄가 되는 거지. 근데 피해자가 1시간 동안 살아있었고 피의자가 도주한 점 나중에 양형 때릴 때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확보한 피의자 영상에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내 말이. 영상은 없고 소리만 있다고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부분도 조사 중이다. 우리가 주말에 카톡했잖아. 이거 가지고.
진짜 화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때문이었지. 어떤 2차 가해가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까지 이 피의자하고 같이 술을 마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일각에서는 명백한 범죄보다 이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벌어진 일보다 그 전에 술 마신 거에 더 주목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지. 늦게까지 술만 안 먹었으면은 이런 사고가 안 발생했을 텐데, 그러니까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빡치는 게 그치.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비난이야. 술 마시지 말았어야 된다는. 누가 술만 먹으면 누가 다 이렇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성범죄에서만 유독 그런 거 있잖아. 아, 걔가 옷을 그렇게 안 입었어야 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걔가 밤늦게 안 다녔어야 돼. 막 이런 거니까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행실만 탓하고 범죄의 원인은 사실 가해자 그 사람인데 가해자가 아니라 막 피해자한테만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래, 이런 게 본질을 문제다. 보자고 우리 제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2차 가해들이 나왔냐면은 딸을 밤늦게 못 돌아다니게 단속하겠다. 너도 술 조심해라. 이런 멘트들. 그리고 또 이 피해자한테 뭐 만취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그 피해자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생겼냐. 혹시 사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보지 않고 곁다리만 겉들고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2차 가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인하대 중앙운영위원회랑 총학생회가 이런 대응 전담팀을 TFT를 꾸려가지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다. 아니 우리가 이거 술 마셨을 때 이 사건이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한강에서 그 손정민 군인가? 그 술 마시고 이제 사망했던 사건이지. 이때 그런 얘기 했어? 밤에 아들 못 돌아다니게 단속해야겠다. 술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때는 막 또 그런 거였죠. 그냥 그건 정말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 그 아들을 의대 보내놨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사실 이 피의자가 남학생이 이 남학생이 떨어진 거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제정신 없다고 하지만 옷이랑 다 버렸잖아. 옷 다 버리고 그럴 정신은 있었으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녹화할 그러니까. 정신도 있었으면서. 술은 마셔도 돼? 술 어떻게 안 마시니? 아니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술 안 마십니까? 이런 뉴스 보고 사는데. 그래 술 땡기는데 이런 뉴스 보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형벌 아닙니까? 근데 제발 이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여학생이 남학생이랑 술 잘 마시고 이 친구들이랑 집에 잘 갔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 술이 문제가 아니라고. 술은 진짜 전혀. 근데 이 남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쿵 해가지고 쿵 한 게 문제인 거라고. 그거를 왜 술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여자가 술 마신 이게 걸로 문제야. 그래. 이게 문제야. 아 술이 문제야. 술이 죄야. 막 술이 원죄야. 술이 원죄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문제죠. 그 술을 마시고 정신을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문제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술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술 마시고 멀쩡하게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럼 뭔데? 그리고 막 또 술 먹고 막 또 잘 심신미약이라고 할까 봐 좀 걱정되네요. 그래 지금 요즘 탄원서 받고 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들리고 있는데 죄를 달게 받읍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유래. 다음 뉴스.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적 채용? 야 이거 진짜 우리가 그때 농담처럼 우리 뉴스 시작할 때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하면서 카운팅 해야 된다. 사적 채용 논란 카운팅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정말 이것이 실제로가 됐어. 카운팅부터 할까? 카운팅 스타 그 잡채. 일단 처음에는 밤하늘의 별. 윤 대통령의 외가 친척이었던 그 최모 선임 행정관, 그 대기업 출신에다가 그 외교 능력 능통했던. 네, 그분 한 분 있었고요. 그게 육촌 그거죠? 그리고 지금 원래 채용 절차까지 있었는데 안 했던 분 있죠.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거기까지 갔는데 부부의 표정을 나토에 갔는데 잘 살피고 어학연령 특출나신 분. 논란이었죠 이분은. 근데 채용은 안 됐지. 이분이 한 명 있었고 지금 이번에 또 나타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또 하나 있잖아. 또 있죠. 구구 유튜버 있죠. 구구 유튜버의 누나 있었습니다. 안정건 씨의 누나. 이때 뭐였지? 채용 사유가? 유튜브를 잘해가지고 유튜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맞아 그랬지. 그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았다. 그래. 네, 그분이 한 명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또 두 분이 지금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인 사업가인
황모 씨의 아들인 황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한 명 지금 있고요. four, 그리고 한 번에 두 명이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우모 씨의 아들인 우모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Five. 이렇게 논란만 지금 5명 아닙니까?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는 과거 검찰 수사관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검찰 출신이죠. 과거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던 주기한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인 주모 씨라는 사람이 이번에 또 걸린 겁니다. 지금 이 주 씨는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은 또 해명을 했습니다. 아주 기시감이 있어요.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이거 옛날에 나온 거잖아. 안시 할 때. 능력을 검증받다. 그리고 공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에 채용됐는데 사적 채용이라고 규정하는 이거는 사적 채용 프레임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시감이 느껴져요. 어학 능력은 얘기 안 했어 이번에?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이 상황까지만 됐어도 뭐 우리가 뉴스 당연히 했겠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죠? 지금 요즘에 서경석이 위험합니다. 원래 공무원 시험 합격은 해주일 이 사람 서경석이잖아요.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그러니까 권성동만 있으면은 지금 다 된다. 다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우모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모씨. 이 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이 사람은 우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사람들 우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사장의 아들인 우모씨가 대통령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적 채용이다 또 논란이 한참 났었는데 친구 아들. 여기에 대해서 권 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까지 지금 같이 직무대행하고 있죠. 그래서 권성동 씨가 뭐라고 했냐. 내가 추천했습니다. 역량 충분한데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간 거 가지고 무슨 이게 사적 채용 그렇게 하냐. 내가 대통령실에 추천한 뒤에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길래 내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그만해. 나는 당연히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습니다. 제발 입 좀 닫아.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습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모든 발언에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진짜 아주 완벽한 문장이다 이거. 거를 타선이 없어요. 자, 지금 높은 자리도 아니고 어제는 9급으로 들어간 거. 지금 9급 사람들을 다 무시한 이야기죠. 지금 여기. 9급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지금 어제는 추천해서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 어제는 꽂았다는 그런 뉘앙스죠. 7급이 아니라 9급에 넣었다. 우리나라 지금 9급 공무원들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 그럼 최저임금상 인상을 좀 하든가.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강릉 촌놈 지금 촌놈 무시하는 겁니다. 강릉 내가 강릉 사는 내 친구가 강릉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촌놈이라고 무시했어. 그리고 이 사람 강릉 촌놈이면 뭐합니까? 이 사람 우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 사장의 아들이에요. 사장 아들 촌놈. 자,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내 말이. 내 말이. 좀 살게 해주든가. 돈 없어서 못 살겠다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모든 사람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마법의 문장. 구급 공무원도 막 난리 나고 강릉에서도 일어나고 좀 난리 났습니다. 서울에서 집 없이 사는 사람들도 뭐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여기가 또 거를 타선 요즘 없으냐.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상처라니. 이게 상처를 상처가 주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저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죠. 상처를 줄 권리를 드린 적도 없죠. 그냥 분노를 분노만이 술값이라도 대주시든가. 분노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드러나더라. 이 사람의 속내가.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공석이기 때문에 징계 공석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 당대표 직무대행을.
근데 그 이준석 씨가 징계를 받으면서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또 살짝 사그라들었는데 권성동이 이제 뭐 다시 이제 불쏘시개로 쑤신 거지. 그래서 권성동 리스크라고 한대 이거를.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 이거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대표로는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지. 원래는 이거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이 거리와 사고였을 때 막 이걸 직무대행으로 가야 된다. 조기 전당대회 하자고 한다. 새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간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막 권성동 선생님이 서경석의 자리를 위협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지가 불안해지고 이제 리더십도 이제 타격이 막 생기는 거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원래 지금 윤핵관으로 사람들이 막 하던 게 권성동과 장제원 이 두 형제였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두 윤핵관들 사이 파워 게임이 이런 실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도부를 개편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올 사람으로 안철수,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막 모임 공부 모임하고 막 세밀해, 막 공부 모임하고 토론회 막 이런 거 한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차기 당권 주자들 막 김기현, 안철수가 막 바빠졌어, 막 계속. 공부 열심히 더 해야지. 막 지금 오늘도 막 모이고 막 그러더라고. 막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김장연대라는 게 나오고 있어. 김기현하고 장제원. 왜냐면은 서로 막 약간 이야기를 김기현과 장제원은 권성동하고 이준석 대표를 약간 좀 적처럼 되어 있는 구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김장연대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 김기현 대표는 요즘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장연대입니까? 그래서 걔 아직 개그 난리죠. 이렇게 있고 지금 또 안철수, 장제원 사무총장이니까 이거는 간장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간장. 이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간장 한 사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한때 안철수를 간철수라고 막 사람들이 막 비하했었지.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간장연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 코미디 아니냐? 정치인으로서 정말 최악의 발언이었어.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어쨌든 지금 서경석 씨 지금 그거 한번 해주고 마무리합시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온유래. 자, 다음 탈북 어민 북송 논란. 신구 권력 충돌? 이게 일단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일단 이 탈북 어민 북송 이게 언제점인지 그래 되게 옛날 2019년 11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발생한 상황이고 그때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 동료 선원들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라고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밝혀졌어? 그 당시에 그거를 발표를 했어. 추방했다. 근데 이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게 과연 적법한 건지를 지금 다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를 막 때리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 이 사안이랑 관련해서 과거에 그때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서훈정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수사를 시작한 게 기폭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차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북송된 어민 그 두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북송 결정을 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그 북송된 어민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고문당하고 죽을 게 뻔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어도 당사자 인권이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아쉬운 발언은 차치하고. 근데 이 탈북 어민들이 흉악한 범죄자라고 표현을 했잖아.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에서. 그랬던 이유가 아까 윤 PD가 얘기했듯이 16명을 살해했다라는 진술? 본인 진술이 있었다고 들었어.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국힘에서 하더라고.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함께 승선했던 16명을 살해했다는 발표가 거짓말이다. 라는 탈북민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어.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이들 어민 2명은 그러니까 그 강제 송환된 2명은 탈북 브로커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16명은 인솔하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었어. 그래서 그 인솔하려던 16명이 북한 보위부에 의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해서 남아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하고 자기들만 남아한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 흉악범죄자다. 16명을 죽인 흉악범죄자다라는 그게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이 주장하는 강제북송 결정의 근거거든. 결정적 근거지. 이 흉악범을 우리 사회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였으니까. 거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니네 근거 없는 주장하지 마라라고 반발을 했고, 근데 여당은 당시 어민 2명을 상대로 한 정부기관의 합동신문과 한미 정보 당국이 수집한 정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 이에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냐. 이성을 갖고 얘기해라 라고 직격탄을 날렸어. 그럼 이제 이 강제북송을 놓고 그럼 정부가 전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하고 지금 입장이 지금 바뀐 건데, 근데 왜 이 관계 부처들까지 입장이 지금 다 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은 그냥 2019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고 정권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근데 일단 통일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통일부는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버렸어. 전에는 없다고 봤구나. 진정성 없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낸 건데 지금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입장을 변경을 한 거지. 근데 이게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입장 번복이 그 지금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라는 사람인데 권영세 장관의 의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논란이 된 게 그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잖아. 봤어? 그치. 그게 화제가 됐단 말이야. 통일부 노조는 반발했어. 어민 북송 입장 번복 의아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뭐 그 내부 구성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 번복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도 업체 입장을 냈는데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 정권 때에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전에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보낼 이유가 법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일단 그때도 봤다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일치를 해. 근데 왜 논란이 되냐? 문재인 정부 때 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억나? 이 사람이 입장문을 통해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는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는 의견이 나온 거라. 그 당시에 뭐가 진실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때도 우리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법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인가라고 지금 법무부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구나. 근데 뭐 지금 이거를 사실 이미 과거의 일이고 이거를 지금 당장 결론이 바로는 안 나 있네. 공방만 그치, 있겠네. 그리고 그 2명의 증언을 다시 받을 수도 없잖아. 그렇지. 이미 뭐 아마 생사 여부도 알 수 그분들은 없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어찌 합니까? 근데 그래서 정치권은 이거 가지고 특검 가자고 하더라고. 특검 갈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민주당에도 조건부로 또 하는 것 같던데. 그래, 국민의힘이 특검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또 딜 쳤지. 그래, 특검 하자. 근데 그럼 채용 논란도 묶어서 같이 하자. 이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우리는 그냥 사태를 지켜보면 된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온 게 평론가들은 그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고 부정평가가 많이 높으니까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건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고 가는 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참 세상은 유지경. 온유래. 자, 다음 뉴스. 이상기후 덮친 유럽. 지구가 아파요. 지금 한국은 오히려 시원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맞아. 있다. 생각보다 괜찮다. 지금 유럽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산불까지 날 지경인데. 그래. 그 우리 DJ가 이탈리아 휴가 갔다 왔잖아. 근데 이탈리아가 그렇게 덥지 않대. 근데 40도 넘어가고 막 프랑스도 40도 넘어가고 난리가 났다고. 아니 30도만 넘어가도 우리 숨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떡해. 그래서 진짜 유럽 사람들 지금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래. 그러니까. 지금 더 높아졌대. 지금 현재 프랑스 서쪽 지방에서는 한낮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지금 폭염 기세가 비교적 온화한 여름 날씨를 자랑하는 영국. 영국은 별로 덥지 않지. 영국에서도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설 야, 거라고. 근데 우리 그때 부천에서 예측한대.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거의 막 이 정도 아니었어? 맞아. 아,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영국 런던 북부에 있는 루턴 공항에서는 활주로가 이 너무 더워가지고 열기로 일부 구간이 부풀었대.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부풀었나 봐.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공항을 일시적으로 폐쇄했고 그리고 또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이 기차 선로가 철이잖아. 그 구부러지겠네? 그러니까 선로가 뒤틀릴 것 같아가지고 열차 운행을 취소하거나 열차 속도 줄여면서 가고 막 이런 상황이래.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는 폭염 속에서 산불까지 안 잡히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르도 와인 아시죠? 보르도. 프랑스 와인이죠. 거기도 지금 산불이 계속 번져가지고 지금 이재민만 지금 수천 명이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51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어머나. 지금 스페인 전역에서도 이 화마와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지금 기후변화하고 이상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기후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조만간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가 아프다는 뉴스도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때 그래. 러브버그도 맞아. 결국에는 지구가 아파서 벌어진 일이었고. 지금 아프지 않은 곳이 잘 없네요. 아니 근데 지구가 아픈 건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챌린지처럼이라도. 네. 여기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